네, 안녕하세요. 영흥고 1학년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담당하게 된 김소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흥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3, 4차 방정식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17문항이랑 서답형 3문항으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으로 3문제를 적어 놓았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에 출제가 많이 됐다는 점인데요. 8문항 출제가 됐고 거의 전체 문항 수의 40%나 해당이 되는 문제 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했던 학생들이라면 시험 성적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주요 문항 분석으로는 일단 객관식 14번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진짜 많이 강조를 했고 이 문제는 꼭 나올 것이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문제인데요. 항등식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고 항등식의 정확한 뜻을 알고 이제 적절한 수치를 대입을 해서 이 개수의 합을 유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연습한 친구들이라면 또 이제 이 문제는 무리 없이 소화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번, 객관식 17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2차 함수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2차 함수를 주어진 조건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 문제 2차 함수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대한 그런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2차 방정식 작성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또 어려웠을 문제라서 한 문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서답형 3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학생들이. 제일 마지막 문제고 서답형에서 이제 배점이 좀 큰 문제였는데 단순하게 그냥 2차 함수 작성을 하고 이제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X값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함수 축에 대한 그런 대칭성을 이해한 친구라면 그 범위 내 함수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그 조건 하에 이제 양 끝에 X값이 2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개수를 이제 구하면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오답으로 많이 나왔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분석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제 서술형 없이 총 20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 분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뭐 상중하,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고루 출제가 돼서 뭐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킬러 문항의 부재가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평이했다라고 이제 한 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단원이 문항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했던 친구라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학교 프린트랑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걸로 분석을 해서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중요도가 또 높아졌다라고 이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말고사는 어떨지 말씀드리면 일단 중간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말고사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범위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개념이 있는 단원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체감 난이도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필수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꼭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계적으로 문제풀이가 되게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유형에 대한 암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바른 문제풀이법을 배워서 그 문제풀이법으로 계속 반복적인 훈련으로 필수 유형의 문제들은 완벽하게 맞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에 대한 중요도는 언제나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풀더라도 좀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지 고득점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학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크게는 개념이랑 문제풀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풀이 도구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 개념을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문제풀이에 사용할 수 있게 숙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랑 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답변으로 하는 것이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사용이 되었고 또 조건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됐는지 논리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바른 문제풀이법을 연습을 하시고 또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수학 성적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 일단 필수 유형에 대해서 반복 훈련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고요.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 정리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문제풀이법 훈련,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훈련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잘 훈련을 시킬 예정이고요. 교재는 마플 시너지와 단호환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플 시너지는 그 시중 교재이고요. 거기에서 스텝 1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이제 이렇게 범위로 저랑 학습을 하고, 단호환은 이제 단원 오답 완성이라는 교재인데 마플 시너지랑 유사한 문제를 넣어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로 한번 학습을 하고 또 유사 문제로 다시 반복을 하는 그런 교재 2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필수 유형에 대해서 미니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그 미니 테스트에서 오답이 발생할 시에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자기 오답을 꼼꼼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제가 의무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무 클리닉 시간에 좀 미리 내신 대비를 하자 해서 학교별 워크북을 나눠드리면 그 워크북을 문제풀이 그 토요일날 수업 시간이랑 별개로 그때 문제풀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월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던가 고난도 문제풀이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 실전 연습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에서 아까 스텝 1까지 풀었잖아요. 이제 스텝 2, 3까지 이제 볼 예정이고, 매주 기말고사 대비해서 실전 내신 모의고사 실질을 할 거고요. 뭐 학교 시험이랑 동일하게 OMR 카드 라던가 시간 정확하게 재서 시간 연습하는 것도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도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풀고 또 오답 노트까지 작성을 해서 시험 보게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학 상 같은 단원은 정말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다지자라는 목표로 이제
중간고사 5단 문항에 대해서도 제가 5단 문항 리뷰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리뷰지를 참고를 해서 5단 문항에 대해서 오답 노트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